주춤하는 서울 아파트값, 일시적인 내리막에 불과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아파트값이 잡혀간다고 볼 수 있을지 앞으로 예상되는 흐름과 변수를 윤지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지나치게 뜨거워졌던 부동산 시장 열기, 좀 사그라들었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나온 서울 아파트값 매수 심리에서도 잘 드러나는데요. 네. 이번 주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101.9로 지난주보다 0.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9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 넘어갈 때 하락하기 시작해서 5주 연속 내림세입니다. 이 지수가 기준선 100에 가까이 다가가는 건 그만큼 아파트를 사려는 열기가 식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한국은행은 또 우리나라 집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빠르게 올랐다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그 근거로 지난해 4분기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을 1년 전인 2019년 4분기에 비교를 했을 때 한국의 배율이 1.13배로 미국, 독일, 영국의 1.07배보다 다소 높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해는 소득 등 기초 구매력과 집값이 상당히 괴리됐다고 밝힌 겁니다. 한마디로 과열됐다는 평가를 내린 거죠. 일단 분위기는 한풀 꺾였는데 이게 얼마나 갈지가 관건이겠죠? 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공통적인 의견은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아니다였습니다. 다만 상승폭을 놓고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네. 먼저 지금은 잠깐 주춤한 상태고 예전만큼의 상승률을 보일 것이라는 의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공급 감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 전세나 곧이어 이제 대선 치러지는데 그런 이슈들이 조금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하면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이런 상승 기조가 쉽게 전환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가격이 더 이상 예전만큼은 크게 오르진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지난 3개월 정도는 전체적인 그런 상승 추이는 꺾인 게 좀 확실해 보입니다.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안정되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번 정부의 공급 계획은 이번 사전 청약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황이죠. 네. 남은 변수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나올 부동산 공약 등 개발 계획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대규모 개발 계획 등이 나오면 집값이 또 한 번 들썩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그제 오세훈 시장이 노원구 창동과 상계동 일대에 병원과 공연시설을 짓는 사업 구상을 밝히고 나자 해당 지역의 아파트값이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개발 계획을 잘 지켜봐야겠군요.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